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아, 네. 네, 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다름이 아니고 한미 반도체를 한 네, 13만 원대에 지금 비중 10% 정도 가지고 있는데, 네. 더 추가로 구매해도, 매수해도 될지, 지금 반도체 아, 시장이 안 좋은데, 네.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추가 매수에 대해서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이번에 의견이 나뉘었네요. 그러면 본부장님의 부정 의견 들어봐야겠죠. 네. 지금 추가 매수는 안 될까요? 하단 더 열어놔야 되나요? 그렇죠. 제가 앞에서 미국 증시를 쭉 브리핑을 드렸는데 네. 뭐 물론 가격적인 부분은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도 잘 나왔고 사실 뭐 당장 뭐 이 기업의 펀더가 문제가 생겼나요? 그런 건 전혀 없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상품이 바뀌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매자의 마음이 안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가 엔비디아가 추세를 잡지 못하고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가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추가 매수했다가 이거 하방이 지금 어디까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왜냐면 이 종목이 상승하면서 120선을 깬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지금 이게 언제부터 한 번도 안 깨졌냐면 2022년 12월 달부터 120선 한 번 정도 깼네요. 여기 24년 초에 한 번 정도 정말 위험한 구간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깬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 깼을 때는 박스권 이탈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락하는 폭의 위치와 그 다음에 그 수준이 다르죠. 그러면 이게 지지가 8만 원에서 나올지 9만 원에서 나올지 10만 원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뭐 미사일 쐈다 이런 막 속보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시점에서 지금 그 소중한 현금을 바로 태우신다라는 건 저는 그 부분에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확실하게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만약에 오늘 고용이 굉장히 잘 나와서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온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 다지는 거 보고 매수하는 건 괜찮죠. 근데 하락할 때 비중 태웠다가 이거 한 번에 크게 맞으면 그거 대응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증시가 폭락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비중이 아예 없었으면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비중이 이미 있는 상황이고 지금 13만 6천 원에서 11만 5천 원이 지금 마이너스 20% 정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비중 10% 똑같이 태워도 마이너스 10%예요. 10%가 오르려면 지금 13%가 올라야 됩니다. 그럼 지금 10에서 13% 오르면 본전 이상 가격이 온다라는 건데 그거 지금 자신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투자자분의 좀 계좌를 지키는데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결과를 보고 나서 매수하셔도 저는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최대한 아끼시는 게 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현금 확보를 해두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피비님의 긍정 의견도 궁금해요. 피비님은 추가 매수 언제쯤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당장 다음 주에 하라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어쨌거나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저점이라고 하는 것은 확인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점을 확인하는 시간이 그래도 아무리 길어도 다음 주 정도는 그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내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러한 시장의 충격과 반도체 업종에 속한 많은 기업들의 하락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보면은 별게 아닌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 면에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여전히 실적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도 최근에도 그랬지만 다시 한번 19만 원까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종목 하나에 대한 비중을 한 20% 정도까지 잡는다라고 하였을 때 다음 주에 여기에서 비중을 뭐 10% 바로 늘리는 게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 종가쯤에 한 2% 정도 더 잡아보고요. 또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또 한 2% 더 담아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며칠에 걸쳐서 해 나간다면 매수가는 당연히 조금 낮아지면서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도 저는 한번 기다려 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긍정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록 최근에 이렇게 약세 흐름을 보인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가지고 갔을 때 그래도 좋은 결과를 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줄 거야 라고 하는 곳에 베팅을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착안해서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되 기간 투자를 하자. 그래서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하루에 다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조금 나눠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많은 도움 됐습니다. 네, 분할 알겠습니다. 매수를 조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씩 보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페트로민이고요. 네. 예, 매수가는 8만 원. 비중은 10%입니다. 그래도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아요. 열흘 정도 되셨고요. 네, 그래서 지금 손절을 해야 되나 한 20% 정도 좀 손실인 것 같은데 네.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추가 매수를 더해서 단가를 낮춰야 되나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펩트론에 대한 의견 한번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본부장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종목이 지금 네. 비만이나 이런 쪽이 워낙 핫해요. 그리고 맞아요. 펩트론이 올라간 이유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게 진입을 하시긴 했지만 저는 만약에 요번에 기술주들이 만약에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생긴다면은 그 후속으로 바이오 쪽이 조금 더 기세가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중립 의견을 드렸고요. 이게 고민이 되는 이유가 손절을 생각하시는 시점이 있으신데 사실 그 시점이 좀 지난 부분이 없잖아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21선 타서 올라가는 종목은 적어도 21선이 이탈이 되면 끊었어야 되는데 그 구간이 이탈이 됐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이전에도 한번 이렇게 눌리다가 강력하게 상승을 해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손절을 하실 거라면 저는 지금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보신 다음에 그 의사결정을 해주시되 대신에 그때 하실 때는 좀 확실하게 해주시자. 일단은 이전에 좀 지지가 나왔었던 가격 라인이 61,000원이거든요. 일단 여기까지는 눈 꾹 감고 한번 지켜보시다가 그 다음에 요거까지 종가상 이탈을 하면은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주봉상으로는 지금 56,000원 라인대 그리고 월봉상으로는 하방이 굉장히 크게 열려있긴 합니다. 다만 제가 믿는 것은 오늘 미국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1을 필두로 헬스케어 부분이랑 그와 관련된 의료기기 쪽은 굉장히 다 초록초록했거든요. 그만큼 시장 대비 강한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좀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오늘 이 종목도 장중에 5%나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강제로 끌려 내려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떨어지면 억지로 좀 끌려 내려가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이런 장에서도 플러스 5%까지 갔다라는 거는 그만큼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더 룸을 가져놓고 좀 바라보자. 대신에 요거 이탈되면은 비중 절반 이상 줄이시고요. 다시 한번 시장 좀 회복되면서 탄력적으로 올라올 때 다시 한번 그 비중 맞추신다면 평단 떨어지고 주식수 많으니까 같은 호가만 회복이 된다면 회복 속도는 훨씬 더 빠를 것이다. 라고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쉬어갈 때 비만 치료제 쪽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일단은 홀딩 관점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두산 로보틱스를 네. 96,000원에 50%를 샀는데요. 그때 지배구조 개편 이야기 나올 때 들어가신 건가요, 시청자님? 제일 고점 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샀어요. 네. 네, 그랬더니 너무 빠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걱정이라서. 너무 아쉬우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많이 네. 빠졌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이번에도 의견이 조금은 엇갈렸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말고 피비님의 네.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중립 들어주셨는데 네. 회복이 가능할까요, 피비님? 개인적으로 부정이랑 이 중립 그 사이 어디에 조금 가깝긴 한데요. 네.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로봇 섹터에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우리가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로봇 관련된 섹터에 대한 기대감은 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의 시장 침투 이후로 협동 로봇이 처음으로 넘어서는 시점이 있는데 그게 올해입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정도에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흑자를 보여줄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 유효한 게 아닙니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 시기는 우선은 3분기입니다. 지금 2분기 지났는데 2분기 때 실적이 1분기보다 지금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가 밀리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로봇 산업은 현재 시점에서 생태계로 우리가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밸류 체인이 여전히 약한 거죠. 대표적으로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일본산 제품에 비해서는 기술력이 떨어지고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국내에서 자체 부품 조달률이 뭐 일본이나 독일,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90%가 넘어가는데 여전히 7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계속해서 비용의 증가라고 하는 측면은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 로봇에 대한 가장 큰 수요처라고 할 수 있는 북미 지역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가 북미의 채널을 적지 않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이슈라든지 특정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3분기 때 실적이 턴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분기 때 더 안 좋아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는 우선은 조금은 더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가지고 가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크게 하락해서 우리 시청자님 너무 힘드셨을 텐데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아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 팔아야 하나, 어떡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 메시지 샵 2034, 유튜브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로를 바꿔서 문자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코아시아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매수가는 9,700원이고요. 20% 가지고 계시는데요. 작년 9월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기다리면 회복될까요? 시드가 많이 들어있어서 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본부장님, 오늘 또 굉장히 많이 빠졌네요, 코아시아. 네. 일단 뭐 이거 삼성발 종목인 거는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이 좋지 않고 이게 딱 하락을 했었던, 좀 본격적으로 또 추가로 했었던 게 21일 정도부터인데, 이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이 이 전후로 되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같이 끌려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은 이제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기타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오면 어느 정도 되돌림은 빠르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무조건 그렇게 된다라고 보장은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는 사실 손절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항상 이제 6,500원대를 전후로 해서 다시 한번 좀 반등해주는 기조들이 좀 있었고, 사실상 본업 쪽에서 지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뭐 이제 파운드리 쪽이라든지 이런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업이 좋아지면 점진적으로 반응은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신에 기다리는 기간이 이 종목이 한번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한 8개월 정도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시간 자체는 조금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홀딩을 하신다면 8개월 정도 좀 시간의 룸이 필요하니까 일단 저는 유배를 좀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계좌를 하나 더 파셔가지고 네. 이제 계좌를 보내놓으면 내 눈에서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가끔씩 한 달에 한 번 정도씩만 좀 보시거나 네. 아니면 시장에서 코아시아가 너무 좋다 막 이런 얘기 나오거나 이제 반도체가 너무 좋다라고 하실 때 꺼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은 손절보다는 좀 홀딩으로 좀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중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도 홀딩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3372번님의 종목 상담인데요. 앱클론 가지고 계세요. 평단가는 21,000원이시고요. 비중 20%.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피비님, 우리 시청자님 손실이 굉장히 크세요. 특히나 정말 최근에 큽니다. 많이 빠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뭐 손절을 하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비중이 20%나 되니까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역시나 어렵습니다. 그와 함께 올해 최근 한 두어 달 정도 제약바이오 섹터는 나름대로 강했고요.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잘 버티는 섹터가 이쪽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아쉽게 앱클론은 그 충격을 고스란히 다 받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앞으로는 실적이 결국에는 나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철저하게 실적이 조금 안 좋거나 영업 손실이 더 이어진다 하더라도 파이프라인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걸 토대로 주가는 올라갈 수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아이테오젠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 버린 거죠. 기업은 이제 실적이 나와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자금 조달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용도도 보여야 하고요. 반면 에클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우선 그런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언제 어떤 시점에 턴을 할지에 대해서는 쉽게 가늠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매수 가격 대비 지금 손실이
한 40% 정도나 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손절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우선은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언제 어떻게 좋은 이슈가 갑자기 나올지 모르니까 시간을 조금 더 두고 한번 가지고 가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에클론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제 저희 전화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노바렉스인데요. 네, 단 3,100원에 20% 보유 중인데요. 네. 8개월째 보유 중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엄청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네, 1월 시청자님. 6일 날 매수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이 나왔네요. 본부장님께 중립 의견 들어볼게요. 그래도 오늘 이 하락장에 버텨줬다는 거에 좀 의미를 더 주고 싶거든요. 네, 너무 잘 버텼죠. 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안 좋았는데 이 정도 버틴 거면 잘한 거 맞고요.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조금 못 미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사실 그냥 기술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게 보여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경영진에 따른 조금 약간의 좀 변화도 일부 있었고, 네. 그다음 수출 데이터나 이제 생산 캐파는 계속 좋게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터지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이제 그 경영진의 변화가 만약에 상속으로 연결이 되면 주가를 올리지 않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시간 자체가 좀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뭐 지금 박스권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13,000원 전후로는 여러 번 기회를 계속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본전 근처에 왔을 때 욕심을 버리시고 비중은 절반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얘가 지금 벌써 한 3번, 4번, 5번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돌파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중을 조금 덜어놨다가 확실하게 돌파되고 나서 만약에 이제 그 부분 그때도 계속 좋게 보신다면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이 근데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한번 12,000원대 이상 오면은 저는 비중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의 비중을 20%나 태우신 이유가 있으실지 좀 궁금하긴 한데. 시청자님 지금 전화 연결돼 있을 거예요, 아마 본부장님. 혹시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 사실 소형주에다가 비중의 포트 비중이 20%면 거의 삼성전자급으로 넣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명확한 좀 이유가 있으실까요? 투자 포인트가? 아니 이거 이렇게 봤는데요. 건기식이 이렇게 앞으로 좋아진다 그러고 중국 진출도 한다 그러고 홈쇼핑에도 많이 나오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빠지네요.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네. 네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수출 데이터랑 캐파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불거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조금 뭐 이제 여러 그룹들이 뭐 예를 들면 경영진에 대한 이런 뭐 상속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터지면 그 이슈가 잘 반영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좀 기다려 보시고요. 대신에 12,000원 이상에 왔을 때는 지금 저는 개별적인 종목치고는 너무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하시고 차라리 조금 더 굵직한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좀 마음도 편하실 겁니다. 이게 소형주니까 사실 이게 만약 삼성전자 20% 물렸으면 이 정도 물려도 괜찮아요. 네. 사실은 좀 든든하게 버틸 수 있잖아요. 근데 걱정하시는 게 이 종목이 조금 물음표가 많이 생기는 게 공기식 좋다 하고 뭐 내용들은 좋은데 주가가 안 움직이고 그렇다고 뭐 넘버가 엄청나게 크게 나오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에는 너무 많은 비중을 태우시면은 나중에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이렇게 비중 너무 많이 안 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네, 꼭 네. 노바렉스로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3표 시멘트예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3,810원에 30%입니다. 혹시 이번에 들어가셨을까요? 예, 예. 이번에 그 댐 관련해서 들어가신 거죠? 네네, 정부에서. 네, 발표해서.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자꾸만 떨어지고 그래서요, 3일째. 네, 알겠습니다. 하자마자 떨어져갖고. 그러니까요. 네, 그럼 두 분과 함께 일단 의견 나눠보도록 할게요. 두 분 예.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피비님의 긍정 의견 들어볼게요. 오늘 7% 급락이 나오긴 했는데 네. 이런 모멘텀 다음 주까지 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댐 관련해서. 모멘텀 우선은 끝이 났죠, 사실상. 네. 이슈가 나왔을 때 반짝하는 게 끝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 이후에 시멘트 업계들이 현재 시점에서 모멘텀으로 작용할 만한 게 없을까? 당연히 지금 있다고 봐야겠죠. 건설업이 지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그 8월 15일 전인가 정부가 부동산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을 한 개 내놓는다고 오늘 아까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약간의 규제가 조금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한 규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건설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또한 추후 올해 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금리 인하가 좀 될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건설 경기가 놓여 있는 여건 자체는 당연히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산표 시멘트는 결국에는 시멘트 기업이죠. 시멘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유연탄이라고 하는 가격의 변화가 동사의 실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데 지금 유연탄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3분의 1 정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회계적인 측면에서는 매입 원가가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매출액에 큰 폭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매출액이 조금은 개선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조성이 되려고 하는 가운데 매입 원가는 지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는 영업이익이 시간이 조금 더 지났을 때는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산표 시멘트는 제가 우선은 긍정적인 의견을 들었고요. 최근에 주가가 우선은 변동성이 매우 컸습니다. 이거를 조금은 소화해 가면서 변동성이 완화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때는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건설 경기라든지 기타 변수에 의해서 주가는 결정이 되겠지만 지금 당장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우선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산표 시멘트 조금만 더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산표 시멘트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다음 주 시장에서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8328번님의 문자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22만 원대세요. 70% 가지고 계시고요. 고생 끝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천사님 매수가를 보니까 거의 10년 정도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 드디어 이제 매수가까지 오기 직전인데 오늘 시장에 빠져서 빠진 걸까요?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네, 일단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대단하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중을 계속 추가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근데 조선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사실 조정이 나와도 되는 자리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 조선업에 대한 이런 기조 자체가 지금 몇 년도까지 독과가 차 있고 이런 스토리가 이미 짜져 있잖아요. 그리고 헤비테일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반영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변수 포인트는 좀 있어요. 이제 초고압 관련 초대형 이제 VLCC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한테 수주를 다 뺏긴 거는 굉장히 타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우리 HD 한국조선해양이 우리나라 3사 중에서도 이제 수주 캐파를 워낙 뛰어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사무중공업이 진짜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HD 한국조선해양이 다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결론으로는 좋다. 더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대신에 이제 비중이 너무 높아요. 물론 저는 조선주가 향후로 갔을 때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메탄올선이 아니라 암모니아선 쪽에서는 독보적인 질을 가지고 있고 LNG선은 그 국제해사기구에서 환경규제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LNG선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것도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무탄소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암모니아선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나라 3사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 너무 좋지만 아시겠지만 이제 10년 동안 버티셔서 아시겠지만 조선업이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잘 버텨주셨기 때문에 나는 뭐 2, 3년 더 볼 거다라고 하시면 비중 조절 없이 가져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는 너무 오래 기다려서 이제는 조금 지친다. 이제는 좀 지친다라고 하시면 적당하게 본전 오셨을 때 한 20% 빼시고 나머지 한 50% 정도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유지를 해주시고 그다음 나머지 현금은 20%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시장에 폭락이 왔거나 했을 때 뭐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선 기자재 쪽으로 한번 그
자금을 운영을 해보신다면 대형주 끌고 가실 때는 그래도 조금 마음이 편해지시거든요. 계좌에 좀 불안함도 보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T 한국조선해양 우리 시청자님, 참 수년 동안 너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꼭 매수가까지 그 이상까지 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528번님 KCTC를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6,500원에 50% 투자 전략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피디님께 오늘은 되게 테마주를 많이 여쭤보는 것 같아요. 네. KCTC도 테마주로 요즘에 많이 엮였었잖아요. 예.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테마주로 엮여 있는데요. 시장이 지금 불안하면 오히려 그쪽으로 수급이 더 몰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위메프 사태에 따른 수혜가 있는데 이 위메프 관련된 부분이 당분간 계속해서 언론이라든지 뉴스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동사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거나 이야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가는 오르만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굳이 테마 종목이라고 해서 너무나 불안해하기보다는 조금은 더 가지고 가볼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매수 가격 대비 지금 한 9% 정도, 8% 정도 손실 중인데 사실 동사가 보이고 있는 변동성을 고려하면 그 정도는 대단히 큰 건 아닌 듯합니다. 당장 내일,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 되든 화요일이 되든 또 TMF와 관련된 위메프와 관련된 이 이야기가 조금 더 부각이 되면 얼마든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보유를 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매도는 지난 8월 1일에 기록한 7,030원 이 가격을 돌파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매수 가격 위로 올라왔을 때는 1차적으로 비중이 50%나 되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줄이시고요. 두 번째로 반드시 지켜야 할 손절가는 동사가 7월 26일이랑 7월 29일에 이때 약간의 갭이 있는데요. 여기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7월 29일에 기록한 5,450원 이 가격을 혹시나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도 역시 비중을 절반 줄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제시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에 홍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어요. 삼성 공조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16,100원에 비중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급락 나와서 많이 걱정되셨을 것 같은데 또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본부장님 상담 좀 도와주시겠어요? 닉네임이 참 익숙하신 분인데 네. 제가 아는 그분인 것 같습니다. 네, 반갑고요. 일단은 AI 관련된 부분에서 같이 연결이 돼서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금일 반도체에서의 그런 급락에 자유롭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주에서 되돌림이 나오지 못하면 일단은 한 번 정도 이런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 이런 거 한 번 지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원론적으로는 20선 깨지 않던 라인이 깨면은 위험하다는 거 아마 알고 계시죠. 그래서 20선에서 원래는 이탈을 하시는 게 맞는데 그걸 하지 못하시고 60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120선까지는 볼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12,000원이 깨지면 비중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깔끔하게 다른 종목으로 갈아 끼우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간을 두고 이런 데이터 센터가 다시 확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냉각 시스템 관련된 부분의 종목군들이 또 들썩들썩 거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해당 종목이 이 테마가 발생하기 전에 가격대가 8,000원대 중반이에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 반도체 쪽이 좀 오래 쉬어가는 그런 부정적인 국면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 특정한 이슈가 있어서 올라왔던 종목군들은 그 시작 가격까지 빠지거든요. 그럼 하방이 너무 커져서 대응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님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4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힘이 쭉쭉 빠지는 시작이었는데요. 이분과 함께라면 정말 든든할 것 같습니다. 강현균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운수대통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